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강의 제38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료오염 손해의 감정과 보장계약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1. 유료오염 손해의 감정에 관한 법적 요건 2. 보장계약 정보 통보 의무의 내용과 절차 3. 출입검사 보고의 법적 근거와 절차 4. 공영선박에 대한 법적용 제외 원칙을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53조 유료오염 손해의 감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조문은 유료오염으로 인한 손해의 조사, 손해액의 산정, 유료오염 손해의 감정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53조는 유료오염 손해의 조사, 손해액의 산정, 유료오염 손해의 감정을 하는 자의 자격 요건에 대한 규정으로 유료오염 손해의 조사, 손해액의 산정 및 감정의 객관성의 담보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정인의 자격 요건입니다. 과거에는 유료오염 손해의 조사, 손해액의 산정, 유료오염 손해의 감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정인의 자격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9년 2월 5일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일부 개정에서 유료오염 손해의 조사, 감정이나 손해액의 산정을 행하는 자의 자격 제한을 폐지하였고 현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행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은 대통령령에서 감정인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제54조 보장계약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 제54조는 외항으로부터 국내항에 입항하려는 특정 선박의 보장정보 통보 의무에 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특정 선박이라는 것은 200톤 이상의 산정 유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유조선, 유류 저장 부선, 총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일반 선박으로서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선박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장정보 통보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정 선박의 선장은 미리 특정 선박의 명칭, 선적항, 또 이 법에 따른 보장계약 또는 손해배상보장계약 체결 유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한 보장계약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입항 전에 통보 내용, 통보 예외 상황, 입항 후 통보 이런 형태로 우리가 분류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장계약 정보 통보 방법으로는 먼저 통보 주체는 선장, 선박 소유자 또는 선박 소유자의 대리인이 통보할 수 있습니다. 또 통보 절차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신고 절차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입출항하는 모든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출입항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절차에 따라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통보 시기는 국내항에 입항하기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보장계약 정보 포함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선박에 관한 정보인데요. 선박의 명칭, 선적항, 호출보호, 선박번호 또는 국제해사기구 선박 식별번호, 총톤수입니다. 또 소유자에 관한 정보로는 선박 소유자 또는 대리점의 명칭, 선박 소유자 또는 대리점의 주소가 되겠고요. 입항 및 보장 정보로는 입항하려는 국내항과 입항 예정 일시, 보장계약 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의 체결 유무, 유효한 보장계약 증명서 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비치 여부입니다. 다음은 입항 전 보장정보 통보 의무의 예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득이한 사유인데요. 이 특정 선박의 선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장계약 정보를 입항하기 전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항한 후에 즉시 보장계약 정보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장계약 정보의 통보는 해당 선박이 입항한 국내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재난상황인데요. 악천 후, 기상이변, 선체 또는 기관의 중대한 손상 등으로 선박의 조난이나 그 밖의 긴급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의료 긴급 상황인데요. 선박 안에 있는 사람이 신속한 의사의 진찰 또는 처치를 필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 긴급 상황인데요. 위의 재난 상황과 의료 긴급 상황 외에 선박에 긴급한 재난이 발생하여 보장계약 정보를 입항하기 전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재난 상황, 의료 긴급 상황, 기타 긴급 상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55조 출입검사 및 보고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55조 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0조, 제26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검사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조문, 즉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55조는 이 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입검사 또는 보고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출입검사 또는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서류 제출 명령, 검사 예고, 출입검사 실시, 검사 결과 통보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해양수산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법 제20조, 제26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검사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류 제출 명령이나 검사 예고, 출입검사 실시, 여기에 따라서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로 출입검사나 보고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출입검사의 간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소유자가 법 제20조 제1항 또는 제50조 제1항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의 사본과 그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제출 서류 검사 결과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보장계약 증명서 사본과 그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출입검사를 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 서류상 검사 결과에 제출 서류의 검사 결과 의문이 있을 때는 직접 공무원이 출입검사를 할 수 있다는 이러한 규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출입검사 관련 전산처리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5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의 선정을 위해 전산처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검사 대상 선박을 선정하고요. 검사 일정을 관리하고 검사의 예고를 위해 전산처리 제도를 활용하는데 검사 예고도 역시 전산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 결과의 조회에 있어서도 검사 결과의 조회 등을 하기 위하여 전산처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은 전산, 즉 그 정보화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출입검사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통지인데요. 이 해양수산부 장관은 출입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자, 검사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야 합니다. 사업장에 대하여는 검사 7일 전까지 알려야 하고 선박 소유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검사 완료 후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해서 통보 의무를 역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입검사 사전통제 예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55조 제4항 단서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긴급 상황으로서 긴급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검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 또는 확인을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반드시 검사자의 증표 소지와 이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줄 의무를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6조 즉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56조 공용선박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이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공공목적에 제공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56조는 이 법의 공용선박에 대한 적용 제외에 대해서 규정한 것으로 책임협약 제11조 제1항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책임협약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요. 이 협약의 규정은 군함 또는 국가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운영되는 선박으로서 당해기간 정부의 비상업적 영무에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을 수용해서 공공목적에 제공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국가 소유 또는 비상업적 선박으로서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인데요. 이는 국유선박이나 국유선박 중에서 군함이라든지 경찰용 선박 또는 각각의 각종의 이제 국가기관이 소유한 선박인데요. 이러한 선박이 공공목적으로 사용될 때, 즉 비상업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이 법이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국유선박이어도 이를 상선용으로 용선을 해서 용도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협약이 적용되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공공의 목적에 제공하는 선박의 의미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문제가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관청이나 관서 등의 공적인 이용에 제공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소위 관공선이라고 하는 선박들이고요. 군함이나 경찰용 선박, 기타 관공서에서 공적인 즉 행정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선박을 얘기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정부 각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직접 운항하는 이러한 선박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위탁 운영 선박으로서 중앙정부 각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에 무상대부 형태로 운영권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선박도 역시 공공의 목적에 제공하는 선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그 사용 목적이 상업용이 아닌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항만공사가 관공용으로 사용하는 선박을 가지고 있을 때 항만공사는 중앙정부 부처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은 공공기관으로서 비상업적 목적으로 선박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행정선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박들도 역시 공공의 목적에 제공하는 선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선박의 범위를 확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체용선 선박입니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선체용선 계약을 통하여 선박의 운항을 하는 경우에도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은 공공의 목적에 제공하는 선박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조문들이 원칙적으로는 국가가 소유하거나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선박을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그 민간이 소유한 선박이나 외국 기관이 소유하는 선박이어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선체용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운항 주체로서 공적인 목적에 사용한다면 이도 확장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군이나 해양경찰의 급유선, 함정, 경비정 같은 경우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활용하는 경우, 또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항하는 어업지도선, 병원선, 예를 들어서 한국해양대학교 또는 목포해양대학교의 실습선, 한국적십자사가 운항하는 병원선 등이 이러한 공용선박의 예시에 속하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목적으로 사선을 4인의 선박을 예를 들어서 선체용선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역시 확장해서 공용선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선박에 의한 유료오염 사고의 처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용선박에 의해서도 유료오염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때는 일반 불법행위법, 즉 민법이라든지 국가배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가 됩니다. 이때 책임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여기에 또 공공기관이 있으면 공공기관이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이들 공용선박에 의한 유료오염 사고에 대하여는 일반 불법행위법, 즉 민법상의 불법행위법 또는 국가배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공용선박 적용 제외의 한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선박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이를 즉 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또는 선체용선한 선박이라 하더라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예는 예를 들어서 서해 낙도 등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서 민간이 여객선을 투입하기에는 수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선박을 구입해서 이 선박을 민간 여객선사에 용선을 해주고 여객선사는 이 선박을 이용해서 여객 운송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용 선박으로 볼 수가 없다. 이런 취지라고 보겠습니다. 또 외국 국적의 선박 중에서도 역시 이러한 그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권 면제의 주장이 허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상선의 형태와 같이 보고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적선이든 아니면 외국 국적 선박이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겠지만은 이러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선박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민간 기업이라든지 또는 공공기관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때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습니다. 이러한 그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여객선사가 국영기업으로 운영되는 형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용선박의 적용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은
선박 소유 주체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소위 그 한국 국적 선박이든 외국 국적 선박이든 유료오염 사고, 어떤 사고로 유료오염 손해를 일으켰을 때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선박이 공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국가나 공공기관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선박이라 하더라도 상업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 배의 용도가 어떤 용도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장계약 정보 통보 절차를 정리해 보면은 크게 4단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통보 준비, 두 번째 단계는 입항 전 통보, 3단계는 정보 검토, 4단계는 입항 허가인데요. 제1단계의 통보 준비는 특정 선박의 선장, 선박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보장계약 정보를 준비해야 되고요. 2단계 입항 전 통보는 국내항, 즉 우리나라의 항만에 입항하기 전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되는데, 이때는 무역항의 입출항에 대해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입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출입신고의 형태로 입항 전 통보를 하게 됩니다. 또 3단계의 정보 검토에 있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보장계약 정보를 검토하고 확인을 하는데요. 일단은 서면으로 확인을 하고 서면을 제출하면 이것을 확인하는데, 제출된 서면에서 의문이 생길 때는 출입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확인한 후에 입항 허가가 진행됩니다. 이와 같이 통보 준비, 입항 전 통보, 정보 검토, 입항 허가라는 4단계로 보장계약 정보의 통보 절차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출입검사 보고 절차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한 4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검사 결정, 사전 통지, 검사 실시, 결과 통보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검사 결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했을 때 검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사업장의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 통지를 해야 되고, 선박 소유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지만 하면 됩니다. 또 검사는 소속 공무원이 증표를 제시한 후에 검사를 맡을 수 있는 공무원이라는 증표가 있죠. 이 증표, 신분증을 제시한 후에 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검사 완료 후에는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데요. 검사 또는 확인을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고요. 이런 절차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산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정보와 행정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유료오염 손해의 감정, 보장계약 정보, 출입검사 보고, 공용선박에 대한 처리, 이런 4가지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유료오염 손해의 감정과 관련해서는 유료오염 손해의 조사, 손해액의 산정, 유료오염 손해의 감정을 하는 자의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1999년 개정으로 자격 제한이 폐지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베이어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감정을 했는데요. 지금은 각각의 전문 분야,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이를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장계약 정보와 관련해서 외항으로부터 국내항에 입항하려는 특정 선박의 선장은 보장계약 정보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앞에서 이제 제가 있었는데요. 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입항 후에 즉시 통보를 해야 합니다. 또 출입검사 보고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은
필요시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출입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검사 시 사전 통지 및 결과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용 선박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공공 목적에 제공하는 선박에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공용 선박이라 하더라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될 때는 이 법이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